안녕하세요. 과학 최미영입니다. 오늘 물리학원 숙제 문제 풀 때 좀 어려울까봐 문제풀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에서 직선 도로를 움직이고 있었고 정지에 있었다가 출발을 했는데 일정한 가속도로 갔다. 속도는 0, 5, 10 증가했고요. 그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20m. 일정한 가속도이다 라고 하는 거는 VT 그래프가 일차함수라는 얘기고 힘을 일정하게 받았구나. 자, 이동거리하고 변이, 속력과 속도를 이제 비교를 해주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인데 직선 운동은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서로 크기가 똑같아요. 자, 이제 이것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서 변위하고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속도하고 시간 그래프, x축은 시간, y축은 변위하고 속도.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VT 그래프가 일차함수 나오면 되죠. 일정한 가속도라서. 따라서 y축에다가 속도가 5하고 10이었으니까 적어주시고 그 x축은 이제 시간은 1대 2가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한 거리, 즉 변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20m가 나오면 돼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가로는 모르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 해당하는 거는 10 따라서 x축에 해당하는 거는 4초가 걸렸겠구나. 기울기를 구하면 우리가 가속도를 알 수 있죠. 델 t분의 델 v여서 가속도를 구해주면 가속도라고 하는 건 2.5m/s 제곱에 해당하겠구나. 첫 번째 0에서 이제 2.5m/s의 뜻은 뭐냐면 1초의 속도가 2.5씩 2.5씩 계속 증가하겠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처음에 0에서 2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고 5m 같구나.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2에서 4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또 저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죠. 15m를 갔구나. 일정한 가속도 그러면 힘을 일정하게 받았구나. 자, 그걸 또 변이 그래프로 그려주면 처음에 0m였는데 2초 만에 5m 갔고 또 2초 만에 또 15m를 갔구나 해서 총 20m. 그 y축에다가 5m, 그 다음에 20m 해주고 그 다음에 x축이 1대2인데 y축은 1대4니까 시간의 제곱이구나 해서 2차 함수를 우리가 그리면 되죠. 그래서 위로 구부러지게 2차 함수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등가속도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f를 일정하게 받았고 가속도가 일정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S라고 하는 거 변이는 시간의 제곱 함수고요. 그리고 속력은 시간의 1차 함수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일정하겠구나. 시간이 지나도 해서 일정하다. 얼마로 일정하냐 이 문제는 2.5m/s로 일정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묻고 있는 거 가속도의 크기를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2.5구나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봤더니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at라서 속도 변하는 걸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2초 동안 속도 변한 거는 플러스 5, 또 그 다음 2초 동안 속도가 변화한 건 플러스 5에 해당해서 따라서 4초 만에 총 속도가 10이나 증가했겠구나. 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또 속력, 평균 두 점을 잇는 직선 기울기는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순간순간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에 해당하겠다. 자, 1번 문제 가속도의 크기는 그러면 우리가 2.5예요 라고 우리가 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프를 ST 그래프는 2차 함수 나오고 VT 그래프는 1차 함수이다. 자, 2번 문제에서 B에서 C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예요? 그러면 15m를 갔어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 문제에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직선이면은 또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크기가 똑같겠구나. 자, 속도가 다음과 같다. y축이 속도인 거 먼저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기울기하고 면적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알 수 있고 면적을 구하면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알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거는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다. 다른 말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구나.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쪽으로 힘받는 거죠. A 구간은 기울기가 감소하죠. 즉 가속도가 감소한다. 그럼 처음에 힘을 많이 받았다 이거고 B 구간은 지금 현재 속도가 안 변하거든요. 너는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 도 운동이구나. 왜냐하면 힘도 없고 가속도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자, C 구간을 보니까 C 구간은 지금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거든요. 그거는 너는 운동하는 반대쪽으로 힘 받았구나. 그런데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F를 일정하게 받았구나. 대신에 이제 운동하는 반대로 일정하게 받고 있구나. 면적을 구하면 이제 변이 또는 이동 거리를 이제 알 수 있죠. 물체가 운동하는데 처음에는 점점점 빠르게 이만큼 갔어요. 근데 A 구간에도 또 이만큼 앞으로 가고 B 구간에도 면적만큼 앞으로 가고 C 구간도 끼 멈추면서 또 그만큼 앞으로 가죠. 해서 저 물체는 계속 앞으로 가는 중이에요. 점점 빠르게 갔다가 또 등속으로 가다가 또 끼 멈추는. 처음에 A 구간은 가속도 운동, 즉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하는 거 말하는 건데 변하고 있죠. 그래서 속도가 증가는 하죠. 처음에 많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 조금 증가하다가 해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아요. 이응이고요. 그 다음에 B 구간은 지금 등속 직선 운동. 왜냐하면 가속도가 0, 힘이 0이니까. 세 번째 C 구간은 가속도 운동해요. 그런데 운동하는 반대로 힘 받아서 움직이는구나. 이와 같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 12의 속력으로 다리 입교에 진입했고 5초 만에 다리를 다 건넜는데 등가 속도 직선 운동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등가 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일정하게 받았구나.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12가 20까지 갔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이 시간, 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보면 처음에 이제 1참수니까 처음 속도가 12고 나중 속도가 20이니까 20이라고 적어주고 1참수로 그래프를 이제 그린 다음에 5초일 때까지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면 다리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겠죠.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하고 면적을 또 정리해주면 기울기는 가속도고 면적은 변이 또는 이동거리라서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우리가 다리 건너간 다리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주면 되는데 가로는 온대, 세로라고 하는 거는 그 구간의 평균을 구해줘야 돼서 자 평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20이랑 1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 1참수인 등 가속도 운동 구간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평균을 구하면 여기에서 16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5 곱하기 16을 해주게 되면 80m. 그래서 다리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80m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라서 만약에 문제에서 가속도를 물어보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그럼 오른쪽이랑 왼쪽에다가 나머지도 또 해주면 기울기는 이제 5분의 8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의 가속도는 5분의 8로 일정하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왼쪽에 이제 변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 변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변이 그래프는 이제 2차 함수로 그려야죠. 등가속도니까. 그래서 5초 만에 80m 같구나. 해서 2차 함수로 그려줘야 돼서. 왜냐하면 등가속도는 변이하고 시간은 제곱 비례고 속도는 비례고 1차 함수고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ST 그래프를 2차 함수로 그리면 돼요. 자, 이제 5번 문제에 가서 자, 5번 문제에서는 직선상에 이제 운동한다. 자, 변이인 거를 확인하시고 y축이. 자, 기울기만 의미가 있거든요. 면적은 의미가 없고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속도 값에 해당하는 거죠. 자, 문제에서 기울기를 보니까 속도가 점점 좀 작아지죠. 왜냐하면 운동하는 반대로 힘받고 그 다음은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다시 기울기를 보니까 다시 감소하고 다시 속도가 정지. 다시 한 번 더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운동 쪽으로 힘받고 있구나 이거고요. 속도가 감소하는 건 운동 반대로 힘받았구나. 이 물체는 T초일 때까지는 앞으로 3D를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2T 그 다음에 이제 1T 동안은 다시 또 뒤로 왔다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한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자 1T일 때 턴해서 즉 앞으로 3D까지 갔다가 다시 턴해서 2D를 갔다가 다시 또 턴해서 1D를 가니까 총 이동 거리는 이제 6D에 해당하겠죠. 거기 오타 있는 건 좀 지워주시고 기억 보기에서 0에서 t일 때까지 가속도라고 하는 뜻은 속도가 변하는구나.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가속도 운동이 맞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서 3t일 때까지 운동은 갔다 왔다. 다시 턴했으니까 2번 바뀌었다.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라서 총 이동한 거리는 3D 갔다가 다시 2D를 갔다가 다시 1D 가서 6D를 움직였거든요. 약분해주면 디귿이 2응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6번 문제에서 자, 직선 도로를 따라서 10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 자,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가속도, 운동으로 일정한 가속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속력이 점점 증가할 거고 ST는 제곱비례고 VT는 일차 함수고 FA는 일정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봐주면 하나는 이차 함수, VT는 일차 함수, A는 상수 그래프가 나오겠다. 또는 이제 만약에 운동화는 반대로 힘을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ST 그래프도 2차는 2차인데 그냥 저런 식으로 또 VT 그래프는 내려오게끔 그려주면 된다. 이 6번 문제는 운동 쪽으로 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ST 그래프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운동 방향으로 힘 받았으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20초 동안에 600m를 갔구나. 자, 그러면 처음에 속력이 10이었고요. 1차 함수 위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20초가 걸렸는데 20초예요. X축이 20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울기는 가속도고 면적은 이제 변이 또는 이동거리이다. 자, 면적을 보니까 600이죠. 600을 갖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그래프도 2차 함수하고 이제 상수를 각각 그렸어요. 그래서 변이는 20초에 600을 갖다라고 해줬고요. 면적이죠. VT 그래프는 사다리꼴 넓이가 600이구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된다. 가로라고 하는 거는 20이죠. 그 20초예요. 20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는 평균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면 된다. 평균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누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30이구나. 가운데가 30이라서 10, 30, 50이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속도는 50이 되겠다. 자, 문제가 가속도를 물어보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고요. X축분의 Y축 하면 되죠. X축은 20초. 자, 그 다음에 Y축이라고 하는 건 10에서 50이니까 40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가속도는 2m/s 제곱에 해당하겠구나. 2m/s 제곱은 1초에 속도가 2씩 계속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7번 문제에서 다음은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인데 어떻게 속도가 변하는 거랑 운동 방향 변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 분류해서 묻고시오 그랬어요. 자이로드롭은 떨어지기만 하는 거니까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자유낙하하는 물체 있죠. 그것도 아래로 떨어지기만 하니까 방향은 바뀌지 않고 속도가 점점 더 증가해요. 힘받아서 중력을. 자, 그래서 속력만 변하는 거는 기억과 디귿에 해당하겠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나 이제 원운동하거나 관람차 같은 경우는 속력은 일정하죠.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만 바뀐다라고 하면 돼서 인공위성이랑 관람차 같은 경우는 방향만 바뀌는 운동에 해당하겠다. 미음하고 비읍은. 자, 마지막. 그네라든가 아니면 롤러코스터는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네하고 롤러코스터는 막 움직이는 방향도 바뀌고 빠르기도 바뀌는 운동이니까 둘 다 바뀌는 운동은 니을리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에 가서 0초일 때 너 정지하고 있었구나. 먼저 확인해 주죠. 자유낙하? 떨어지는 거구나. 속력이 점점점 더 증가하겠구나. 그러면 변이, 시간,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봐주면 자유낙하라고 하는 건 아래쪽으로 일정한 힘 받고 있거든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하시면 되고 그때 가속도를 10으로 푸세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F라고 하는 건 mg로 일정하구나.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그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푸세요. 이거라서 그래서 VT 함수를 이제 1차 함수로 그려주시면 되고 등가속도 운동에선 ST는 제곱비례고 V는 T의 일차 함수고 A는 일정이구나. 그리고 A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10m/s 제곱으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저 그래프의 넓이라고 하는 건 속도가 변한 걸 의미하겠구나.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이고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하고 면적은 변이이구나.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면적을 구하면 내려온 거리, 즉 낙하한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계산을 하도록 합시다. 5초니까 X축에 5라고 적어주고 기울기가 10이기 때문에 Y축에다가는 너 50이구나 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내려온 거리, 낙하한 거리는 면적을 구하면 되니까 면적은 125구나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9번 문제에 가셔서 속력이 계속 증가하는 운동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운동 쇼크로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공기저항 마찰 다 무시해라. 그러면 보통 떨어지는 거하고 빗면 내려오는 게 이것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공이 있나 보시고 또 빗면 굴러 내려온 게 있나 보시면 답이 3번과 5번에 해당하겠다. 에스컬레이터나 뭐 이런 거 진짜 운동을 왔다 갔다 뭐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 10번 문제에 가서 우리 주변에 관찰하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옳은 거 골라라. 자, 선풍기 날개는 빠르기는 이제 똑같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죠. 너 이응이구나. 축구 선수가 비스듬히 공을 차올리면 속도가 자꾸 바뀌죠. 방향도 자꾸 바뀌어요.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운동 방향은 맞아요. 계속 변하지만 속력이 일정한 건 아니죠. X 쳐주시면 되고 디귿에서 떨어지는 거죠. 아, 자유낙하하는 거구나. 중력 받아가지고. 그러면 아래로 떨어지니까 내 운동 방향은 똑같고 속력이 계속 증가하겠구나. 11번 문제에 가서 몇 초마다 이동거리가 똑같다. 아, 몇 초마다 이동거리는 속력이 일정하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관람차 맞아요. 그거는 그렇게 가니까 바이킹이라고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뀌고 자유로드롭은 속력만 점점점 증가하는 거구나. 자, 우리가 방향과 속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주면 관람차라고 하는 거는 방향은 계속 변하죠. 변하는 건 이응, 속도는 안 바뀌어요. X. 자, 바이킹은 이응 둘 다 바뀐다. 이런 거죠. 자, 문제에서 회전 관람차는 방향은 바뀌고 속력은 안 바뀐다니까 이응이에요. 바이킹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바뀌는 운동이니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자유로 들어보는 가속도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바뀌니? 그래서 네,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바뀌어요. 해서 이응이다 라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가지고 네, 12번 문제에서 일정한 높이에서라고 하니까 높이가 이제 일정한 거죠. 높이는 바뀌지 않아요.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수평 방향이라고 하는 거 문제에서 공기저항 다 무시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수평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똑같은 거예요. 하는데 이 이유는 누구냐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고 가속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F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mg라는 중력이 존재해서 그래서 F가 일정,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수직 방향으로는 너는 등 가속도 운동하는 거구나. 자, 이 운동을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수평 방향으로는 F가 없고 가속도가 없으니까 등속 직선이지만 수직으로는 mg라고 하는 중력 또는 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게 있어서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는 V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고 수평은 V가 일정한 운동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주고 그냥 수직 방향으로는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지금 문제에서 공기저항 없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등속 직선이란 네 글자하고 등속도라는 글자 세 글자는 똑같은 운동이다. 똑같아요. 자, 등 가속도 운동이다. 수직 방향으로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 이거 그래프로 또 VT 그래프로 또 표현을 해주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기 때문에 X축, Y축이라고 해주면 X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이고 Y 방향으로는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구나. 자, 이제 분석이 끝났으면 위에 문제에 가셔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죠. 문제에서 R이라고 써져 있고 R이라고 하는 거 거리죠. 그냥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속력, 수평 방향으로 이제 이동한 거리는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 곱하기 그때까지 걸린 시간. 걸린 시간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문자로 풀어주면 VT라고 적어주면 돼요. 수평 방향으로는 VT구나. 수평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맞죠? 힘이 없으니까 하면 되고요. 이응이다. 두 번째, 니은은 물체는 운동하는 동안의 수평으로는 힘 없어요. 틀렸어요. X구나. 만약에 내가 속도를 2배로 던진다면 걸린 시간은 그 수직 높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직 높이가 똑같다고 하면 내가 속력을 더 세게 던지든 약하게 던지든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t가 될 거라서 2t가 된다는 건 틀렸다. 자, 13번 문제에 가서 정지해 있었다. 어떤 물체가 직선을 따라서 또 운동할 거다. 위치를 표현했다. Y축의 위치니까 기울기는 속도구나 라고 하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 자, 처음에 20초가 좀 지나고 나서 너는 정지해 있구나. 40에서 60, 그 사이도 너 가만히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처음에는 속도가 VVV 증가하다가 다시 VVV에서 너 정지구나. 기울기가 속도에 해당하는 거라서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처음에 40m를 갔다가 다시 이제 20m를 턴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20m를 다시 되돌아서 또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80m일 때 제자리에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자, 물체는 계속 한 방향으로 간 건 아니죠. 갔다가 되돌아왔으니까. 두 번째 4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40m 갔다가 20m 왔으니까 합이 60m를 간 게 맞아요. 맞아요. 자, 마지막에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인데 60초 동안의 변위는 결국 얼마냐면 이동 거리는 60이지만 위치가 변화한 거는 20m밖에 안 되죠. 40m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너는 20m. 그래서 분자에다가 20m를 넣어주면 되죠. 약분하면 3분의 1이니까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4번 문제에서. 자, 철수가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A 경로로 가고 이제 B 경로가 있다. 자, 각각 가는데 자, A 경로는 50m고 40m고 자, A라고 하는 건 실제로 간 거죠. 길죠. 빨간 색깔은 속도라고 하는 거를 구하려면 변위를 구해야 되는데 시간분의 이동거리하고 변위를 넣어주면 돼요. 모두 얼마 걸렸냐면 20이니까 20분의 해주면 되죠. 너는 50m, 너는 20초. 오른쪽은 넌 40m, 여기는 20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해서 그 산수하시면 답이 나와서 2.5하고 2가 답이에요. 답이 4번이고 자 15번 문제에 가서 자, 기준선 P를 EV로 통과했다.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 운동이니까 ST제곱 B래고 VT는 B래고 가속도는 일정이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VT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이번에는 앞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속도가 이제 문제에 써져 있는 거 먼저 이렇게 분석을 먼저 읽으시고 4V고 뭐 L이고 이렇게 읽었어요. 자, 그리고 나면 VT 그래프를 그려놓고 처음에 속도가 EV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1차 함수를 쫙 그려주면 되죠. 문제가 속도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P 지나갈 때, 그 Q 지나갈 때는 그때는 4V였구나. Y축 적어주시고 그리고 R은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적당히 점 찍어주시고 자, 그래서 Q에서 R까지 갈 때 이동한 거리가 라지 L이야 문제에 써져 있어서 자, 면적에다가 라지 L이라고 좀 적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문제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써져 있는 두 번째 줄에 써져 있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봤더니 평속을 물어보는데 1차 함수에서 평속은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첫 번째 PQ 구간에서의 가운데 값과 QR의 가운데 값이 문제에서 2배 차이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PQ를 알아요. 3V거든요. 그러니까 QR은 6V겠죠. 2배니까. 그러면 2, 3, 4 되죠. 4V, 그 다음 5V, 그 다음 6V, 7V, 8V구나. 해서 R을 지나갈 때 속력은 8V에 해당하겠다라고 하는 걸 알죠. 자, 그럼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려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라서 우리가 세로는 알아요. 4V, 8V니까 세로축은 이제 변한 걸 아는데 X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X축을 구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이거죠. 사대리꼴 넓이를 구했더니 라지 L이 나왔으므로 사대리꼴 넓이를 구하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자, 가속도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가로만 알면 되는데 세로는 알아요. 4V라서. 가로를 구하려면 우리가 면적값을 이용해서 x축 del t를 구해야 되겠다. 면적은 L이죠. 라지 L은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라고 하는 건 평속이죠. 항상 가운데값 6V. 그래서 x축 del t에 해당하는 거는 6V분의 라지 L이므로 저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6V분의 라지 L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답이 4번 하고 이렇게 나오죠. 밑에 내려가서 16번 문제에서 보시면 지도를 응용한 프로그램이다. 경로를 검색했더니 경로 1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경로 2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직선거리는 변위에 해당하는 거고 변위는 지금 보다시피 짧죠. 그래서 경로 2로 가나 경로 1으로 가나 변위는 뭐 똑같겠지만 이거죠. 자, 문제에서 이동한 변위는 그쵸. 자동차가 1, 2, 3로 갈 때 변위는 똑같죠. 그래서 변위는 모두 같다. 직선 경로가 똑같으니까. 그냥 경로 1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경로 2를 이용하는 직선 경로 중에서 이동거리가 그렇지 않죠. 이동거리가 훨씬 더 길죠. 그다음 평속이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변위 값이어서 직선거리를 나눈 거다. 그러니까 이응이죠. 자, 이제 17번 문제에 가서 어떤 물체가 A, B, C로 움직이는 경로이다. A에서 B로 갈 때 15초 걸렸고 B에서 C로 갈 때 이제 그 다음 문제 5초 정도 걸렸다 라고 문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한 거리하고 이제 변위를 보셔야 되는데 속도는 20초에다가 평균 속력이죠. 기억은 그러면 이동거리 70을 해주면 되고요. 이동거리는 이제 실제 이동한 거 이만큼 다 해주면 되죠. 이동거리는 70m고 변위라고 하는 거는 두 점을 잇는 직선 기울기라서 보다시피 변위 이거 50m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변위는 50m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으로 50m이다. 자, 이동한 거리 니은 70m는 맞아요. 이응하시면 되고 기억은 틀렸죠. 자, 디귿에다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변위인데 20분의 변위 50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2.5이다 해서 이응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18번 문제.
직선 운동을 한다고 돼 있고 물체가 이제 갔다가 다시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변이와 그 크기가 똑같다. 자, 기울기는 속도이다. 또 분석하시면 기울기 작아져서 왜냐하면 운동하는 반대로 힘 받으니까 속도가 변하니까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꼭대기에서 그렇죠. 턴해야 되니까 속도가 0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 아, 너 운동 쪽으로 힘 받고 있구나. 그래서 방향은 한 번 바뀌었다. 앞으로 쭉 갔다가 턴해서 되돌아왔죠. S2만큼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속도가 감소했다. 맞죠? 기울기가 줄어드니까 이응이고 두 번째 변이가 계속 증가한다? 아니죠. 증가하다가 턴에서 오니까 변이는 오히려 짧아졌어요. 라고 하면서 점점점 증가하다가 턴하니까 변이가 다시 작아졌어요. 이거죠. 요만큼만 변이니까 틀렸어요. 자, 마지막에 디귿에서 실제 이동한 거리는 갔어 왔어를 다 더해줘야 되거든요. 처음에 간 거는 S2고요. 그 다음에 온 거를 해야죠. 온 거는 S2에서 S1을 뺀 것만큼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 거고 이 괄호를 풀어가지고 써주게 되면 S2 더하기 S2 빼기 S1이라서 따라서 이거는 2S2 빼기 S1에 해당한다. 답이 그래서 디귿이 이응이다. 자, 19번 문제에 가서 직선도를 또 움직이고 있다 라고 문제에 써져 있고요. 그러면 또 이동거리랑 변이랑 똑같겠구나. 자, Y축을 확인하고 변이네요. 그러면 기울기는 속도에 해당하겠구나. A는 기울기 커지니까 너는 운동 쪽으로 힘 받고 있고 가속도 운동이고 자 B 같은 경우는 기울기니까 너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왜냐하면 운동 반대로 힘 받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되겠구나 이거죠. 그 Y축을 보니까 T1일 때 둘 다 같은 위치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점점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거고요. B는 처음에 확 빨리 가다가 점점 이렇게 느려지는 그런 운동에 해당하겠다. 거기 오타인 건 좀 빼주시고요. 자, A하고 B하고 순간 속력은 그랬어요. A는 순간 속력이 점점 증가하지만 B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B는 점점 느려지니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에서 처음에서 T1까지 평균 속력, 평균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동거리가 처음부터 T1까지 둘 다 똑같아요. 이동한 거리는 저만큼 관계. 그래서 똑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크다니까 틀렸죠. 이거는 X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 보기에서 T1일 때네요. T1일 때는 그 그때 순간 속도, 순간 기울기를 봐주면 되죠. 그래서 A의 기울기는 크죠. 엄청 크죠. A는 점점 빨라졌으니까. 그래서 A는 되게 빠르고요. B는 그 기울기가 되게 작죠. 그 순간에 T1일 때는 B는 좀 느리구나. 그래서 A가 훨씬 더 빠르다. 순간 기울기를 구하면 순간 속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A가 더 빠르다. 그래서 디귿이 이응이다. 라고 하면 돼요. 자, 20번 문제에 가서 자, 속력이 원래 20이었거든요. 20이었구나. 구급차가 끼익 멈추는구나. 등가속도는 ST는 제곱 비례고 VT는 비례고 A는 일정한 그런 운동을 하는 걸 말하는구나. 그리고 힘을 일정하게 받았구나. 자, ST, VT, AT 그래프를 또 간단하게 그려서 봐주면 얘는 지금 운동하는 반대로 힘 받았거든요. 브레이크는 운동하는 반대로 받았으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속력은 끼익 하고 멈추면 되고요. S는 저와 같이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우리 이제 VT 그래프를 하나만 그릴게요. 제대로 그려서 끼익하고 멈출 거니까 그래프가 1차 함수를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했구나. 20이었는데. 자, 그리고 문제에 얼마를 가서 멈췄니? 10m구나.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10이니까 X축은 1초 하면 되죠.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라서 면적은 이동거리 또는 변위에 해당하니까 기울기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20m/s 제곱이죠. 마이너스의 뜻은 속도가 줄어들었구나. 운동하는 반대로 힘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자,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이 절대값 붙이면 되거든요. 너 20이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정지할 때까지 그쵸 1초가 맞아요. 마지막에 자, 만약에 30이었다면 또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주면 되죠. y값이 1.5배니까 x가 1.5배여서 1.5초 걸리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직선 경로를 따라서 또 운동을 하고 있다. 문제가 그러면 또 변이하고 또 이동거리하고 크기는 같겠구나. 자, 기울기하고 면적이 있는데 B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속력이 똑같아요. 너는 등속도 또는 등속 직선운동. 왜냐하면 너는 F가 0이고 A가 0이니까. A는 지금 속력 1차 함수로 올라가죠. 넌 등가속도 운동. 왜냐하면 F하고 A가 너는 일정하게 힘받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해주면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A라고 하는 거 기울기 구하니까 5분의 3이죠. 자, B라고 하는 건 가속도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A하고 B는 계속 앞으로 가는 거죠. B는 일정하게 앞으로 가는 거고 A는 점점 좀 빠르게 앞으로 가는 거라서 보이죠? 등속 직선 운동.
둘 다 앞으로 가서 이응이에요. 자, 5초 동안에 A의 이동 거리는 그랬어요. 그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거든요. 2분의 15니까 틀렸죠. X 하면 돼요. 그다음 B라고 하는 거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면적이 이동 거리 또 이동 거리 또 면적이 또 이동 거리인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한 배, 두 배, 세 배면 면적도 한 배, 두 배, 세 배로 할 거라서 1차 함수인 너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맞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22번 문제에서 또 직선이니까 이동 거리 변이는 크기가 같고 속력 속도도 크기가 같고 등속도로 운동하는 아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등가속도로 운동하는구나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등속으로 쭉 이동해서 간다. A는 이렇게 이동했구나. 이거 VT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건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구나. 그리고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보니까 이동한 거리가 몇 배냐면 두 배나 이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A가 1만큼 갈 때 B는 2L만큼 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그러면 이 그래프,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이동한 거리 또는 변위인데 지금 파란 색깔 B의 면적과 빨간 색깔 A의 면적을 비교했더니 두 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그러면 이동하는 거리라고 하는, 즉 변이라고 하는 거 평속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은 똑같고 이동 거리가 두 배가 되려면 평속이 두 배가 돼야 되거든요. A라고 하는 거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서 평균 속력이 V에 해당하죠. A는. 근데 B라고 하는 거는 평균 속력 2V가 나와야 돼요. 그 구간에서. 그래야 속도가 평속이 두 배가 되죠. A는 V, B는 2V. 평속이 두 배가 돼야 이동하는 거리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B라고 하는 거 평속이 2V구나. 평속이 2V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속도가 그렇죠. 4V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프가 조금 안 이뻐서 좀 지웠다가 좀 다시 그려줄게요. 그래프 좀 더 예쁘게 기울기 좀 더 맞춰줘서 B를 조금만 더 이렇게 기울어지게 그려주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거기가 1, 2, 3, 4가 되면 되니까 2, 3, 4V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좀 예쁘죠. 그래프가 좀 더.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거구나. B가 이동한 거는 그 전체 삼각형 면적이 2L에 해당하고 A가 이동한 면적은 너는 그냥 1L에 해당하겠구나. 이동한 거리가 두 배이다라고 하는 건 평속이 두 배구나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B에서의 그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를 알 수 있죠. 면적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는 4V고 그게 면적이고 면적이 2L에 해당하기 때문에 X축에 해당하는 시간을 알 수 있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V분의 L 이렇게 나오고요. 또 기울기라고 하는 건 가로분의 세로 해주면 되는데 가로를 알아요. 기울기는 시간이 이제 V분의 라지 L이고 세로축이라고 하는 건 4V죠. 그래서 4V 세로축 4V에 해당하는 걸 집어넣어주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L분의 4V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B의 가속도는 1분의 4V 제곱이구나. 이응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 평균 속력은 두 배가 돼야 되죠. 그래 이동 거리가. 자, 2L만큼 갔을 때 마지막 속도는 4V구나. 이응이라고 하시면 되고 23번 문제에서 이제 수영 선수가 5분 동안 이제 50m를 3번 왕복했다. 그럼 한 번 왕복할 때 100이죠. 또 한 번 왕복하면 100, 또 왕복하면 100이죠. 그래서 총 얼마를 300m를 이제 이동한 거고요. 그 이동 거리는 이제 우리가 300이라고 하면 되고 제자리에 왔거든요. 왕복이라는 건 제자리에 왔으니까 변이는 0이구나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얘가 턴 해가지고 다시 오려면 그 속도가 바뀌어야 되죠. 가서 멈춰야 다시 오고 멈춰야 다시 오니까. 그래서 제자리에 오면 변이는 0이다. 가는데 걸린 시간은 갔다가 이제 멈추고 다시 오니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초로 나눠주면 60을 곱해서 300초죠. 자,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속도가 바뀌어서. 그다음 변이는 제로라고 해줘야 되고요. 속도의 크기는 0이죠. 분자가 0이니까. 자, 24번 문제. 정지에서 물체가 출발했다. 일직선상, 직선 운동하는 거구나. 가속도를 표현했는데 그럼 VT 그래프를 바꿔주게 되면 정지니까 0을 찍어주고 X축에 4, 8, 12, 16을 해주시고 자, 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 변한 걸 의미해서 처음에 속도가 4, 2, 8 플러스 8만큼 바뀌었구나. 그 다음 속도가 변하는 게 없고요. 그 다음은 또 8에서 12초 사이에 마팔이죠. 속도가 8이 줄었구나. 그 다음은 속도가 플러스 16만큼 다시 증가했구나. 이런 뜻이라서 면적이 속도 변한 거. 정지였기 때문에 0에다가 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속도가 8이 증가했구나. 왜 일치 함수냐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그 다음은 속도가 안 바뀌어요. 가속도가 없어서. 그 다음 속도가 또 8이 줄어들었죠. 해서 다시 속도가 16이 증가하죠. 그래서 16만큼 일치 함수로 올리면 돼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각 구간마다 4에서 8은
속도가 안 바뀌는 운동. 자, 면적은 변이죠. 기울기는 가속도고 면적은 변이에 해당하겠다. 자, 0에서 4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원래 중간값이죠. 1차 함수의 평속은 가운데값 4가 맞구나. 이응이다. 자, 8에서 12초 사이에 속력은 일정하게 감소한 거 맞죠? 계속 일정하게 감소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운동 방향은 10초일 때, 자, 운동은 있잖아. 얘가 처음에 점점 빠르게 가다가 등속으로 가다가 다시 끼 멈췄다가 다시 또 빠르게 가는 거거든요. 계속 앞으로만 가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마지막 25번 문제. 나비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빨간 색깔은 이동한 거리죠. 자, 위치 변한 거는 파란 색깔 화살표 S벡터를 올려주면 돼서 속도가 바뀌죠. 왔다 갔다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다. 두 번째,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보니까 이동거리 빨간색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더 크다. 이응이고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와 시간분의 변이인데 지금 보다시피 이동거리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평균 속력이 더 크다. 이응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했고 본인이 필요한 문제 있잖아요. 그쪽을 좀 더 자세하게 천천히 꼼꼼하게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